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이고요. 개항과 근대국가 수립에서 지난 시간에 개항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명칭으로 볼 거고요. 그 중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청나라였으니까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왜? 청나라가 1, 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도 굉장히 혼란해지고 나라도 혼란해지면서 그 배상제회, 크리스트교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제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쌤이 따로 넣어놓진 않아가지고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세워나가야겠다, 커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양무운동이라는 자강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에 있는 관료층이 주도한 부국강병운동이고요.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렵게 얘기하면 중채 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서 얘기를 하자면 중채,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에 나오는 걸 보시면 기계 제조라는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식 기계가 농경이나 직포, 인쇄, 도자기 제조 등 용구를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백성의 생계와 일상용품에 도움이 되며 원래부터 오로지 군사상의 무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몸, 중국의 사상, 중국의 성리학적인 질서, 중국의 중화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키워드로 얘기한 게 지방관료층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중앙에 있는 보수파 관료들의 견제 등으로 인해서 좌절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와중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일본은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이죠.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에도 막부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에도 막부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메이지 정부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행정체제를 중앙집권적으로 바꾸면서 징병제, 재정정책, 근대적 교육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에도 막부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쿠라 구미사절단을 보냄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고 영토를 확정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기존에 있던 농민 그리고 사족들이 저항을 하게 되겠죠. 이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권 운동으로서 일정한 불만과 수용을 진압하게 되고 헌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근대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메이지 헌법의 내용인데요. 천황이 통치한다,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행한다, 입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천황은 이야기를 하면서 천황의 권력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근대국가 수립에 나서게 된 거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일본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대립 속에서 개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도 개화를 하고 사회 진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요. 일본의 조사실찰단 수신사, 청나라의 영선사 등을 파견을 해서 문물을 보고 오게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성리학적 질서가 더 강해지면서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개화파가 등장하면서 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갑신정변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러면서 조약을 통해서 근대적 국제관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우리 처음에 개항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누구랑? 일본과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로 미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러시아 같은 여러 서양 열강과도 굉장히 국제관계를 수립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 모두 다 어땠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통해서라도 진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질서가 곧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일본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일 수호조규라는 걸 맺어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에게 건드리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도 갑신정변을 맺게 되고요. 갑신정변을 하게 되면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존에 있던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경쟁 구도의 이 경쟁 구도라는 거는 어떤 경쟁 구도냐? 누구를 두고 하는 경쟁 구도냐? 바로 조선을 두고 하는 경쟁 구도입니다. 그 중에 영국과 러시아가 가담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청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게 손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청은 랴오둥반도, 타이완, 펑우열도를 일본에게 땅을 뺏깁니다. 식민지로 내주게 되는 거고요. 배상금 지불하고요. 똑같이 청나라도 개항하게 되는 거지요. 지도 좀 더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조선에서 싸웁니다. 여기 보셔요. 다 화살표가 조선으로 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당시에 아까 설명에서 나왔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를 빌미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해서 일본도 오고 청나라도 오게 되면서 조선에서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어려운데 조금 큰 내용을 들어갔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자강,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시면은요, 청나라는 어떤 운동을 해요? 양무 운동을 합니다. 양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자강을 하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하게 되는 거고요. 조선은 그 가운데서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개화를 하려고 통리기무함문도 설치하고요. 그러면서 영선사나 조사철당 같은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위정척사파, 개화파들 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로 끝내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둘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청일 전쟁인 겁니다.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청나라 입장에서 양무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도 발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게 완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30차시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승리했다고 가만히 뒀을까요? 아까 러시아와 영국이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가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예요.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러시아가 어떻게 간섭을 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31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